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두 번째 챕터가 되겠습니다. 챕터 2에는 데이터 입력 및 편집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전체에서 18% 정도의 비중이니까 비중이 꽤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3개의 내용으로 데이터 입력과 편집, 서실 설정 이렇게 3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사실 3가지 모두 다 잘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데이터 입력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입력에 관련되는 키들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 과목에서 바로가기 키라든지 여러 가지 키에 대한 내용들은 다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중에 취소할 때는 ESC 키 누른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보시면 Alt 엔터와 Ctrl 엔터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것도 잘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우선 Alt 엔터의 경우에는 엑셀에서 엔터를 치면 다음 셀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셀 안에서 줄을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을 하고 줄을 바꾸고 싶을 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나의 셀에 여러 개의 줄로 구분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 셀에 같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여기에 입력을 한 다음에 입력하고 엔터만 누르면 하나의 셀에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4개의 셀에 한꺼번에 동일한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t 엔터와 컨트롤 엔터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데이터 입력하고 위의 셀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엔터를 치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셀에 입력하는 문자 중에서 처음 몇 글자가 일치될 때 이렇게 입력이 될 때 지금은 이게 아마 옵션에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앞에 글자가 일치하게 되면 나머지 글자가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범위를 지정하고 엔터를 누를 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 범위 안에서만 2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쳐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범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 화살표 키 이렇게 누르면 목록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위에 엑셀만 있으니까 교재와 같이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이렇게 입력하고 다음 셀에서 Alt 아래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입력된 값이 표시가 되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셀 포인터를 이동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보시고 확인을 직접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도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A열로 이동할 때 홈키를 누르면 해당 행의 A열로 컨트롤 홈을 누르면 A의 1번 셀로 이동하는 거라든지 아래쪽에 현재 시트 앞뒤로 시트 이동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동 대화 상자에 셀 주소 입력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한 번씩 누르시면 금방 기능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꼭 눌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엑셀의 데이터들을 구분해서 입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나누면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문자 데이터는 문자뿐만 아니라 문자, 숫자, 기호가 조합된 데이터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거 한번 제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커말 이렇게 입력하고 엑셀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0 더하기 20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수식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0과 그 다음 20과 플러스라는 특수 문자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문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문자 데이터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모두 왼쪽에 맞춰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의 왼쪽에 맞춰서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 숫자 앞에 작은 따옴표를 붙이는 방식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010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을 때 010을 그대로 입력하게 되면 10이라는 숫자가 입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 있는 0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때 010이라는 문자로 입력하고 싶다면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고 01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왼쪽으로 입력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여기에 약간의 경고 표시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이건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숫자다. 뭐 오류까지는 아니고요. 우리한테 어떤 이런 내용들을 알려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셀 너비보다 긴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 조금 길게 넣어볼까요? 컴퓨터 활용 능력 이렇게 넣었는데 만약에 오른쪽에 셀이 비어 있으면 오른쪽 셀까지 쭉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오른쪽에 빈 셀이 아니다. 여기에 100 이렇게 입력됐다. 그러면 이게 좀 잘려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는 A열과 B열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조금 드래그 하거나 또는 더블 클릭해서 셀에 맞춰서 열 너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숫자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숫자와 함께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양수 음수의 기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소수점이 들어가는 숫자도 있을 수 있죠. 쉼표, 천단위 구분 기호가 되겠고요. 통화 기호가 들어가거나 백분율 또는 큰 숫자를 표시할 때 지수 기호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00을 한번 넣어보고 플러스 100 이렇게 넣으면 그냥 100이 입력되죠. 마이너스 100 이렇게 입력되고 소수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쉼표도 이렇게 입력해도 역시 숫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 데이터와의 다른 점을 아실 수가 있겠죠. 숫자 데이터는 모두 오른쪽에 맞춰서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중에 음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괄호를 붙여서 100 이렇게 괄호를 붙여서 입력하게 되면 역시 마이너스가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수를 입력할 때 예를 들어서 3분의 2를 입력하고 싶은데 2 나누기 3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슬래시라는 것은 날짜를 입력할 때 구분자로 사용되기 때문에 2월 3일이 입력이 됩니다. 그럼 분수 3분의 2를 입력할 때는 0을 입력한 다음에 한 칸을 띄우고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한 칸 띄우고 입력을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칸만 띄우고 입력을 해주면 지금 여기에 이미 날짜가 입력됐기 때문이고요. 요것의 표시 형식을 숫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형식이 지정돼서 그러니까 다음 줄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3분의 2라는 분수가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입력할 때는 이와 같이 대분수의 방식 쓴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셀 너비보다 긴 숫자가 있다. 숫자를 좀 크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넣게 되면 1, 2 플러스 18승 이렇게 표시되죠. 이것은 1 곱하기 10의 18승을 표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표시 형식을 지정한 숫자 데이터가 셀 너비보다 긴 경우에 여기에 셀 너비를 이렇게 좀 좁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지금 샵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샵으로 표시가 되는 것은 셀 너비가 좁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시 늘려주면 제대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날짜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도 역시 계산을 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짜 데이터는 연월일을 하이픈이나 슬래시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월 1일이라는 날짜를 넣기 위해서 5-1 이렇게 하이픈으로 구분하면 5월 1일 되죠. 또는 슬래시로 구분해도 5월 1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5월 1일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직접 입력하게 되면 이것은 무슨 데이터가 될까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맞춰서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앞서 입력한 날짜들은 오른쪽에 맞춰서 입력되죠. 그러니까 마치 숫자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입력하면 문자로 입력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연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날짜 데이터는 하이픈이나 슬래시로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날짜는 내부에서 1900년 1월 1일을 1로 시작하는 1년번호로 저장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날짜를 지정하면 이 날짜는 2023년 5월 1일 여러분들이 만약에 2024년도에 입력하셨다면 24년 5월 1일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표시 형식에서 이것을 일반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숫자로 바뀌어지죠. 이게 1900년 1월 1일을 1로 시작해서 계산한 날짜입니다. 여러분들 이 값은 저와 다르실 수 있습니다. 연도가 다르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날짜 데이터에 연도와 월만 입력하면 2024년 1월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24년 1월 1일 요건 이제 형식이 좀 다르지만 바꿔볼까요? 언제든지 형식이 다를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됩니다. 24년 1월 1일이라는 날짜로 입력이 됩니다. 다음 이 부분 조금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날짜, 연도를 두 자리로 입력할 때 30 이상이다. 그러면 31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넣게 되면 1931년이 되는데요. 29 이하일 때 29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넣게 되면 2029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30을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즘 조금 어려우시겠죠? 그 다음 날짜와 시간을 하나의 셀에 같이 입력하려면 공백으로 날짜와 시간을 구분한다라고 했는데요. 1월 1일 한 칸 띄고 10시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지금 샵이 나오는 거는 좁다는 의미죠. 조금 늘려주면 날짜와 시간이 함께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시스템에 날짜를 입력하는 바로가기 키 꼭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르면 현재 날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 데이터에 관한 내용인데요. 시간 데이터는 시분초를 콜론으로 입력합니다. 10시 30분 20초 이렇게 콜론으로 한번 구분을 해서 넣어봤고요. 역시 셀의 오른쪽에 맞춰져서 입력됩니다.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은 기본적으로는 숫자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간 데이터는 소수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넣으면 이것도 일반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일반으로 바꾸면 이렇게 0.4377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시간은 0부터 1까지 숫자로 바뀌어서 입력이 됩니다. 날짜, 시간 한 셀에 입력하는 거 앞에 설명드렸고요. 시간은 기본적으로 24시각제인데 12시각제로 입력할 때는 AM이나 PM을 사용합니다. 9시고 한 칸 띄고 뒤에 AM 이렇게 하면 오전 9시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현재 시스템 시간을 입력할 때는 Ctrl Shift 세미콜론 해서 현재 시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식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수식 데이터는 반드시 등호로 시작합니다. 등호로 예를 들어서 10 더하기 20 앞서 등호가 없이 10 더하기 20만 입력하면 문자 데이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맨 앞에 등호를 입력하면 수식 데이터가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셀에는 결과인 30이 나오게 되겠고요. 수식 입력줄에는 수식이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덧셈으로 시작하셔도 상관없고요. 플러스 10 플러스 20 이렇게 입력하면 똑같은 30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0 더하기 20 이 경우에는 10이 나오겠죠. 결과가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덧셈 기호나 뺄셈 기호로 시작해도 되는데요. 이때도 수식은 무조건 등호로 자동 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수식을 보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물결을 누르면 자, 이제 수식이 입력됐던 걸 보시면 수식 자체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컨트롤 물결을 다시 누르면 결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수식이 아닌 상수로 입력하는 방법이 나왔는데요. 수식을 이렇게 10 더하기 20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F9번 키를 누르게 되면 똑같이 30이 나오지만 수식 입력줄에도 식은 없어지고 30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수로 입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기타 데이터인데요. 한자키는 한글 누르고 한글을 입력하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블록 잡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한자 사전이 나와서 변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특수문자의 경우에는 한글 자음, 즉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음으로 넣어볼까요?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특수문자의 목록이 나타나서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채우기 기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엑셀에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되겠는데요.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플러스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드래그해서 채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특히 필기 문제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채우기를 했을 때 결과를 묻는 그런 문제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익숙할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문자 데이터 컴활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고 채우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채우기를 하게 되면 같은 데이터가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사 기능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숫자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거 보셨지만 숫자 데이터도 이렇게 채우기를 하면 숫자가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할 때 10을 입력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를 해주시면 일씩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10과 20을 입력한 다음에 두 개의 셀을 범위로 지정하고 채우기 하게 되면 이 간격을 보고 계속해서 10씩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채우기를 했을 때와 또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문자와 숫자를 함께 넣는 방법입니다. 1과목 이렇게 입력하고 채우기를 하게 되면 숫자는 일씩 증가가 되고요. 과목이라는 것은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날짜 데이터 1월 1일
시간하고 같이 한번 넣어볼까요? 10시. 자, 두 개를 잡고 동시에 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날짜는 1일씩 증가하고 시간은 1시간씩 증가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 채우기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면 채우기 옵션, 날짜에 대한 것은 일 단위로 채우는 것, 평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가 있다. 이런 날짜를 채우는 옵션이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이 자동으로 채워져서 결과값이 표시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한번 같은 데이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20 넣고 여기에 30, 40을 넣었는데요. 수식을 입력할 때 값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을 보통 사용하는데요. 등호 다음에 자, 요 데이터를 클릭하고 더하기 요거 두 개를 더한 결과를 표시하라는 거죠. 30이 표시가 되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채우기를 하면 두 개를 더한 여기에 두 개를 더한 결과가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그대로 값이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수식이 상대 참조로 복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용자 지정 목록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엑셀에서는 좀 특별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일을 제가 영문으로 입력을 했는데 이것을 드래그하면 어떤 값이 나오나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일이 각각의 요일이 즉 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일이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값 이렇게 입력하면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파일의 옵션에서 이 옵션이 엑셀의 환경 설정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고급 탭에 보시면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분들 입력 안 되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입력하고 추가를 누르고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인사부죠. 제가 인사부를 입력하고 채우기를 하면 나머지 등록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등록하지 않으면 인사부가 복사가 되겠죠. 근데 내가 지정한 목록들이 채우기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속 데이터 채우는 메뉴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데이터를 채울 때 편집 그룹에 보시면 채우기가 있고 여기에 계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행이나 열 방향으로 선형이라는 것은 뭐 일씩 증가되는 값이 되겠고요. 꼭 1이 아니라 요 단계 값을 더하는 방식이 되겠고 급수라는 것은 곱해서 증가시키는 방식이 되겠고 날짜나 자동 채우기 등을 지정해서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를 통해서 입력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데이터 채우는 내용까지 좀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